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건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 해주시고 바로 이제 라이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초씨 벌크업과 커팅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그래서 벌크업하고 커팅 기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초씨 뭐 벌킹 기간 정확히 몇 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벌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너무 이제 그 중량에, 그쵸? 내 몸무게에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초씨 저는 60kg예요. 65kg까지 벌크업을 할 거예요 하는데 65kg를 찌워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많이 빨리 먹게 되면은 체지방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내 몸을 보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이제 찌지 않는 한까지 어느 정도 덮여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있잖아.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넘었는데 만약에 오줌 싸는데 아래가 안 보여. 그러면은 커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벌크업 잘못했을 때, 이상한 벌크업 했을 때 맨날 햄버거 먹고 막 이렇게 벌크업을 했었어요. 한참 오래전에. 2017년인가? 16년인가? 그러고 이제 한 10kg로 찌웠는데, 뭐 근육 있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오줌 싸니까 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팁이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중량이 발전하지 않고 체지방이 많이 끼는 것 같으면 그때 커팅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커팅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때 좀 맞춰서 커팅을 해서 원하는 여름 몸매를 만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벌크업을 좀 하고, 그리고 한 2월, 3월부터 다시 빼면 되겠죠. 한 3월부터 빼면 되겠죠. 그러면 6월쯤 되면은 다이어트 되니까. 자, 유산소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시간은 몇 분 정도로 하시죠? 유산소 해주면 근력 운동할 때 체력이 좋아지나요? 그래서 유산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유산소랑 웨이트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유산소는 단기 투자, 그 다음에 웨이트는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유산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비슷해요. 체지방 감량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뭐 주 4회 또는 주 3회 20분 정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부터 유산소를 1시간 정도씩 때려버리니까는, 그러니까 막바지 때 어때? 막바지 다이어트 때 3시간씩 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유산소는 최소로 시작을 해서 20분 주 3회 정도로 시작을 해서 주 4회로 늘리고 20분을 25분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일주일에 0.5kg 감량하는 걸 목표로 유산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초씨 몇 분 얼마큼 해야 돼요? 아니, 필요한 만큼 하시는 거고, 처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로 시작해서 천천히 올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유산소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근육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 증가하는데 방해가 되고 근육이 빠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같은 경우 필요한 만큼, 내가 무기라고 항상 그래요. 유산소는 무기야.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조초씨 저는 건강 위주로 유산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밖에 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산소를 찾아갖고 뭐 한 100칼로리, 150칼로리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정말 심장에 좋고 이런 건 어느 정도 뛰는 게 좋아요. 하지만 뛰면은 근육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사를 올려놓고, 러닝머신에서 경사 올려놓고 좀 걸으시면서 심박수 130 정도 맞춰 놓으시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뭐 15분, 20분 타셔도 되고, 조초형 전 입맛이 없어요. 벌크업 중인데. 자전거라든가 칼로리 소모가 좀 적은 유산소를 골라서 입맛 가꾸는 용으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밖에서 걸으세요.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세요. 죄송해요. 질문이 좀 밀린 게 많은데, 자, 조초씨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직업이 뭐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랑 사업하는 거, 미국 지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근무를 봐요. 남들 뭐라 그러냐, 사무직 같이 저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코칭 제가 하고 있는 거 회원분들 관리하고 있고, 그러고 선수 생활하고 유튜브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조초마켓도 이제 운영을 이제 지금 잠깐 중단을 했는데 그 전에 또 했었고, 제 개인 사업도 이제 한두 개씩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조초님, 동일 칼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클린식, 더티벌크 차이가 클까요?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공된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근육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거 먹는다, 칼로리라 그래서 칼로리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몸이 건강해야 근육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초씨 햄버거에 뭐 1000칼로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0칼로리를 햄버거를 먹는데 매일 먹습니다. 그게 왜 문제예요? 탄단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별로 뭐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지만,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일단 콜레스테롤 레벨이라든가 이런 건강에 수치에 특히 지장이 많이 갑니다. 피 검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근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안 좋고
그 다음 혈당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육이 클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게 먹는 이유가 건강해야지 근육도 잘 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 해서 막 엄청 커질 것 같은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커지는 건 얼굴밖에 없어. 왜냐면 저도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검사도 자주 보고 이래야 되는 게 건강에 좋고, 내가 신장이라든가 간, 그 다음에 뭐 혈당 요런 데 문제가 없어야지 근육도 잘 크기 좋은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티버크업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체지방 너무 많이 낍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더티버크업이 힘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를 내가 뭐 나가서 뭐 칼국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쌀국수를 먹는다,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더티버크업,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데서 막 빵 주워 먹고 칼로리만 맞춰서 먹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에 뭐 설탕 조금 들어있어, 뭐 운동 전후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게 나가서 막 외식하고 뭐 튀긴 거 먹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작정 보이는 거 많이 먹게 돼버리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단백질도 못 채우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같이 채우는데 설탕도 높고 지방도 높다 보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티버크업 하는 것보다 그냥 클린 식단 먹는 게 가격이 더 싸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에 클린하게 5끼 먹는 게 더 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조초씨, 삼두한 바로 다음날 가슴을 하면 영향이 크겠죠? 텀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삼두하고 다음날 저는 가슴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미는 힘이 줄기 때문에 미는 중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량이 조초씨, 저는 중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삼두 운동하고. 그러면 삼두 운동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펌핑 위주로 한 거겠지만은 저는 그 펌핑 위주로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운동을 할 때 내가 점진적 과부하,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운동의 정답은 점진적 과부하예요. 어제 나보다 발전한 내 모습, 내 중량, 요래야지 발전이 하고 근육이 느는 거기 때문에 내추럴 분들은 중량에 더 집착해 주셔야 됩니다. 볼륨이 문제가 아니고 중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 치고 빠지고 쉬고 이것만 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배꼽이 허리 너무 아래에 있어서 허리가 너무 길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으로 있는 것들, 조초씨 저는 허리가 길어요. 조초씨 저는 뭐 가슴이 짝짝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복근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 여러분, 그 유전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선수에서 올림피아 갈 거 아니잖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운동하고 근육이 늘면은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더 나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은 솔직히 좀 달라요. 특히 선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많이 잊게 되고, 나보다 항상 더 발전한 사람을 보고 비교하게 돼요. 그게 소셜미디어의 요즘의 문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더 몸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행복을 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배꼽이 허리 너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저도 머리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머리 큰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초씨 저는 제가 뭐 성형수술 공짜로 해드릴게요, 얼굴 축소시켜줄게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제 얼굴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저는 내 얼굴이 좋고 내 몸이 너무 좋아.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걸 좀 배우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은 배꼽이 좀 아래 달려 있으면 어때요? 아니, 솔직히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리고 운동하고 멋있는 몸 만들면은 배꼽 아래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질 수 있는 거면은 고치면 돼요. 조초씨 저는 살이 많이 쪄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럼 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조초씨 저는 복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끝까지 했는데도 복근이 없어요. 그럼 복근이 없어도 멋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조초영, 종목당 1000개씩 하는 운동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종목당 1000개를 한다는 건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뭐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노가다지. 솔직히 1000개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덤벨로 1000개를 한다. 그럼 그 1000개를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일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건 진짜 여러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정보화 시대고 여러분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치면은 운동 루틴 한 500개, 700개 나옵니다. 원하는 거 골라서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개, 2000개 우리 그렇게 무식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저는 국밥 먹고 운동하면 펌핑이 엄청 잘 오던데 형님은 그런 특이한 음식 같은 게 있나요? 전 짜장면인 것 같아요. 뭐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이제 운동을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짜장면 먹고 졸려. 자고 일어나 운동 안 돼.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짜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먹고요. 아무래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초씨 스트렝스 프로그램 진행하시나요? 저는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기보다는 탑세트를 응용하고 있고요. 그냥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한 보디빌딩 루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스트렝스 훈련을 안 하냐면은 저는 무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량에 집착은 하는데 뭐 원RM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렝스 훈련 뭐 5회 미만으로 하는 운동들에 대한 저는 그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선수로서 하다 보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대 올라가갖고 벤치프레스 몇 해요. 이러고 이제 심사 기준 바뀌는 거 아니잖아. 벤치 3장 못 들어? 너 라스트 콜아웃.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따로 돌리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탑세트 운동 방법이 점진적 과부하가 응용된 루틴이고 스트렝스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렝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점진적 과부하가 응용되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라든가 몸 사이즈를 올리는데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 스트렝스 트레이닝 훈련 추천드립니다. 괜찮아요? 자, 조추씨 주 4회 운동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운동 묶어서 하실까요? 그 다음에 월요일, 금요일 쉬어가는데 루틴 설정이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루틴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하루는 저는 그러니까 뭐 무슨 요일 이게 아니고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요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 같은 경우 등을 합니다. 그렇죠? 등을 하고 어깨 후면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날 가슴을 해요. 가슴 80%, 어깨 20%. 그러니까 푸시데이인데 가슴 위주 80% 하는 거야. 그 다음날 쉬어요. 그러고 나서 하체 갑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어깨. 그 다음에 어깨랑 그 다음에 어깨 80%, 가슴 20% 푸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쉬고 이걸 반복을 해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하루 해. 그리고 하루 쉬어. 이런 식으로 쉬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볼륨이라든가 이런 스태미나 같은 게 저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운동하면 항상 털려옵니다. 볼륨이 저보다 많고 운동 분량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제가 몸 크는데 큰 도움이 됐고 매번 갈 때마다 중량이 늘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동할 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헬린이 분들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나보다 몸 좋은 애하고 운동하면 돼요. 난 이건 정답이라고 봐. 이 친구가 주 6회 한다? 가서 일단 6회 해봐요. 그럼 배울 거 있다고. 이 친구가 몸 좋은 이유는 뭔가 있는 거야. 그럼 같이 운동하다가 운동 끝나고 이제 나는 뭐 짬뽕 같은 거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닭가슴살하고 쌀밥 먹고 있어. 그럼 옆에 따라가서 야 너 닭가슴살 몇 그램이야? 쌀밥 몇 그램이야? 보고 다음에 똑같이 싸워. 같이 먹어요. 친해져. 그리고 너 다음날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나보다 더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맞는 게 생겨. 그럼 이제 주 6회 하다가 갑자기 저는 주 5회 하면은 좀 더 회복도 잘 되고 중량도 더 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도 똑같아요. 이 친구가 이 친구 몸에 맞는 운동을 하지만은 그게 내 몸에 맞지 않은 운동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저는 페이스풀을 하는데 어깨 후면에 자극이 안 와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팩덱 플라이 리버스로 돌리면은 자극이 이빨이 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루틴 하나 바꿔.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조초형 저는 이제 숫기가 없어서 뭐 친구들한테 말도 잘 못 걸고 그냥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좀 혼자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라든가 뭐 이런 거 찾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몸을 가진 사람의 운동 루틴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나 처음에 아놀드 형 아놀드 브라더의 루틴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 막 가슴하고 등을 묶어서 해. 근데 가슴하고 등을 묶어서 펌핑 위주가 아니야. 그냥 반 죽여놓는, 가슴 죽여놓고 등 죽여놓는 이 운동법이고, 그리고 막 밤에도 운동하고 막 2번씩 운동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도 한번 해봤어. 뭐 몸이 커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덤벨 플라이 같은 거.
다리 올려놓고 덤벨 플라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특히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루틴을 하나 그냥 따라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조초씨 저 크범 좋아해요? 그럼 크범 루틴 따라해봐. 따라해보고 거기서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안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맞는 거는 그 부위 안에서 내가 나한테 잘 맞는 루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루틴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초씨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저는 포천 남자입니다. 포천. 우리 오리가 유명해요. 포천이. 사실은 제가 원래 의정부 장암동에 살다가 장암동 토박입니다. 그래서 장암동에서 이제 장암동이라기 토박이라기보다는 의정부에서 고1까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정부에 빠삭하죠. 그래서 내가 자랑 좀 할게. 네이버 맵 안 키고 나 운전 혼자 잘하죠. 길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자랑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고. 저 의정부 되게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게 저는 서울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왜 안 좋아하냐면은 약간 좀 삭막해. 이런 게 있다. 편의점 가면은 나는 아주머니한테 항상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면은 서로 주고받는 그 교류가 있는데 서울에서 내가 그러면 약간 좀 저게 뭐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끔 그래. 제가 막 워낙에 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 손에 크고 이러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면은 너무 반가워요. 나는 이제 저랑 동갑대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원래 친구들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다 40대, 50대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많고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의정부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요. 의정부 밖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남자예요. 촬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분이랑 운동할 때만 제가 서울을 이제 가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을 좋아하진 않아요. 자, 조초씨 간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간 영양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대부분이 솔직히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간이 안 좋으신 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 안 좋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피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간이 안 좋다. 조초씨 제가 눈이 좀 노랗고 그건 간이 안 좋, 그러니까 간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피 검사를 보고 피 검사에서 AST랑 ALT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되게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왔다. 근데 많이 높은 정도는 아닌데 뭐 영양제 먹감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터드카라 그래요. TUDCA 터드카, 튜드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영양제가 비싼데 저는 이거 먹고 실질적으로 간 수치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브랜드를 잘 골라야 되는 게 미국 사시는 분들 아마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면은 대부분 80%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말이 터드카지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분 잘 보시고 터드카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세요. 보충제 한 달치가 아마 7만 원, 8만 원 할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간 수치 내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저는 시즌 때는 1000mg씩 먹어요. 엄청 비싸. 근데 한 250에서 500mg 정도만 먹어줘도 간 수치 낮아져요. 근데 정말 높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글루타치온이라 그러죠. 병원에 가셔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간 수치 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간 수치가 많이 높다.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뭐 간 수치가 제가 뭐 80대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글루타치온 맞고 다음에 피검사 받으면 50대 나와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훅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이상으로 글루타치온은 정말 간 수치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몸에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조초씨 백수입니다. 백수 가정하에 상하 주 6일 이분화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저는 이분화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좋아한다? 하세요. 안 말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분할은 내가 아까 근성장이 목표야. 그럼 저는 이분할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서 몸 좋은 사람들 중에서 이분할 하는 적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난 이거 한국 와서 처음 들어보는 게 이분할이에요. 상하. 그냥 한 부위 조지는 게 난 좋은 것 같고 아니면 푸시풀레그 뭐 요 정도에 3분할, 5분할, 뭐 4분할 저는 요렇게 하고 그 이하는 솔직히 저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백수라 그래도 주 6일 운동하는 거 저도 백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힘들게 삽니까 인생을. 그쵸? 그냥 운동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루에 6끼 챙겨 먹고 나의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건 헬스장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주 4일 5일 운동을 해요. 그럼 제가 왜 그러겠어요? 거기다 내추럴도 아닌데 난 내추럴도 아니고 조초 같은 경우 내추럴 아니야. 선수야. 올림피아 가려고 한다는 애가 주 4일밖에 운동을 안 해. 그럼 제가 정말 게을러서일까요? 그쵸? 제가 만약에 매일 운동 가고 뭐 2분할 하고 뭐 하루 하고 계속 운동만 한다. 그래서 큰다. 그럼 저는 운동만 해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나는 헬스장에 캠프를 치지 아예 진짜. 그 캠핑 그거 기어 사갖고 거기다가 캠프 쳐놓고 운동하고 들어가서
미안해. 내가 너무 드립을 치려고 그런다. 재미도 없네.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휴식 기간이 갖춰져도 주 6일 회복하기 힘들어요. 진짜. 본인이 로니 콜벤이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픈 선수들도 주 6회 하셨던 분들 지금 주 5회, 4회로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조초씨 그건 선수분이니까 다 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러니까 다 턴다는 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운동하시는데 그 부위를 잘 못 턴다. 그건 이해 가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휴식하고 점점 하다 보면은 중량 잘 치고 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헬스한 지 1년이 넘었다. 근데 한 부위를 못 턴다? 그럼 운동 다시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는 운동 1년 하고도 한 부위 잘 털었어요. 진짜로. 내추럴일 때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부위를 못 턴다는 거는 본인이 완전 헬린이가 아닌 이상 못 턴다? 이런 분들은 운동을 중량을 너무 안 친다던가 아니면 너무 볼륨 위주의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운동인 것 같아. 근데 점진적 과부하가 응용된 운동을 해갖고 한 부위를 잘 조질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형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좀 이상한 스타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그렇죠? 안 좋은 일로 싸웠어요. 그럼 이 최악의 경우는 뭐야? 그래, 그럼 내가 이 친구랑 싸웠고 뭐 얼굴을 안 보겠네. 근데 이제 얼굴을 안 보겠네.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그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여유가 와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물론 친구는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저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지금 잘 안 돼. 그럼 최악의 경우가 뭐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잃는다고 쳤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비고 이거를 메꿔야 되면은 이걸 어떻게 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답이라기보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무슨 일이 닥치면은 최악을 생각을 하고 그 최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에서 힘들고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항상 그래요. 최악의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지나고 보면은 괜찮더라고. 그렇게 걱정해서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걱정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끙끙 앓고 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없다? 그럼 저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럼 저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도 이거는 그냥 잃은 거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그냥 버리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조초형, 공복 웨이트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복 웨이트는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조초씨, 저는 그냥 다이어트 좀 하고, 그냥 운동 사랑합니다. 근육? 그런 거 키우는 거 관심 없고,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하면 너무 좋은데, 근성장이 목표신 분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손상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복 웨이트 저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펌핑은 받잖아. 그 전날에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 펌핑 받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은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자동차라고 하면은 운동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기름 넣어야 돼요. 그 기름이 뭐야?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적어도 바나나라도 하나 먹고 운동을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 알거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 내가 헬스장 5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4시쯤에 일어나서 4시 20분에 일어나든가 4시 반에 일어나든가 심지어 가까우면은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 까먹으면서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 때리면서 가면서 보충제 마시면서 그러고 이제 바나나 먹고 웨이트 하시고 그리고 쌀밥이라든가 이런 거 챙겨가서 좀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충족 칼로리 채우는 게 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운동 전후예요. 그래서 운동 전에 어떤 음식을 먹고 운동 후에 어떻게 보충해 주냐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공복 웨이트를 사랑한다? 그럼 하세요. 진짜로. 아무도 안 말리고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야. 근성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복 웨이트가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이 잃고 그러니까 나는 이럴 것 같아요. 조초씨 저는 근육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예요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공복 웨이트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조초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빠이.